자, 이번 시간에는 2차 방정식의 활용에 관한 문제 풀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8쪽에서 80쪽까지의 내용을 알아보기로 하겠는데요. 먼저 2차 방정식을 활용한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두 자연수는 차가 3이고 그 두 수의 제곱의 합은 149이다. 두 수는 각각 무엇인가? 그러면 이렇게 글로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것을 머릿속에서 계산해서 답을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숫자 계산이 아주 뛰어난 사람은 이걸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머리가 복잡해서 결국은 답을 내지 못하고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 적절한 미지수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는 두 자연수니까 미지수를 2개로 둬도 되고 혹은 1개로 둬도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미지수를 2개로 두면 결국은 식이 2개가 필요하니까 미지수를 하나만 두기 위해서 두 자연수의 차가 3이라는 이야기를 두 자연수를 뭐와 뭐로 두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를 x라 두면 또 다른 하나는 차가 3이니까 x 더하기 3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x만 구하면 두 자연수가 모두 나오게 됩니다. 라 두면 그러면 이제 미지수를 정했죠?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방정식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 말들을 식으로 세우는 겁니다. 두 자연수의 차는 3이라는 건 이미 이 식에 썼습니다. 요 조건은 여기에 들어간 거죠. 그럼 이제 나머지 한 조건, 제곱의 합이 149라는 조건을 여기 다음에 씁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3의 제곱 합이 149다 라는 식이 나오죠. 이걸 풀면 됩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는 149고 2x제곱 더하기 6x 149를 양면에 빼면 마이너스 140은 0이 되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3x 빼기 그렇죠. 70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지수를 정했고 방정식을 세웠습니다. 물론 여기까지도 방정식을 세웠지만 이제 풀기 좋게 모양을 만든 것까지 해봤습니다. 이제는 그 방정식을 풀어서 x 값을 구하면 되는 거죠. 풀기 위해서 얘는 x 곱하기 x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뿔마이 작은마이 둘 중에 하나 마이너스에서 3이 나와야 되는데 70이라는 수는 굉장히 많아요. 곱하기가. 근데 선생님이 부뜩 생각해 보니까 7 곱하기 10이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데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7. 그러면 x 마이너스 7 곱하기 x 플러스 10이 0이니까 x는 x 마이너스 7이 0 되려면 x는 7 또는 x는 마이너스 10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자, 이런 응용 문제에서 2차 방정식 활용과 같은 문제에서는 답이 나왔다고 해서 모두 쓰면 안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안 되는 게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에서 보면 두 자연수라고 말했어요. 그럼 x와 x 더하기 3이 모두 자연수가 되려면 x는 7이면 가능하지만 마이너스 10이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는 7만 가능하다는 걸 알았고 그러면 결국은 두 자연수는 뭐와 뭡니다? 7과 10이다 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그러면 방정식을 이미 풀었고 이제 문제 뜻에 맞는지는 여기에서 아닌 걸 빼냈으니까 최종적으로 둘을 빼서 차가 3이고 각각의 제곱이 149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해봐도 분명히 2차 방식을 제대로 풀었다면 정답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주의할 것은 이러한 차례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미지수를 적절히 정하고 방정식을 세우고 방정식을 풀고 특히 방정식을 풀고 나면 그 조건에 맞는 답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에 맞는 답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아닌 건 지워서 그 해당되는 값을 이용해서 원하는 답이 두 자연수니까 하나 x가 7이면 또 다른 수는 10이라는 걸 정확하게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7과 10이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미지수를 정하고 방정식을 세우고 방정식을 풀고 해가 문제 뜻에 맞는지 확인하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2차 방정식의 활용은. 왜 어렵냐 하면 글로 되어 있는 것을 식으로 세우는 작업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이다. 하나만 더, 이 문제는 답까지는 내지 않고 푸는 아이디어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공원에 그림과 같이 폭이 똑같은 산책로가 있습니다. 폭을 똑같이 합니다. 여기도 x면 여기도 x로 한다는 거죠. 미지수가 벌써 정해졌네요. 산책로의 폭을 구하라. 보통 구하는 걸 미지수로 둡니다. 산책로의 폭을 구하라 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지수를 두는데 문제 조건이 산책로를 제외한 공원의 넓이가 720제곱미터다. 그러면 산책로를 제외한 나머지 이 공원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는 거죠. 여기에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십시오. 자,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공원에 산책로를 내고 나면 1, 2, 3, 4라는 땅이 나옵니다. 여기가 이제 그 산책로를 제외한 공원의 넓이죠. 근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합니다. 2를 왼쪽으로 붙이세요. 4도 왼쪽으로 붙이세요. 그 다음에 3, 4를 모두 위로 붙이세요. 그러면 1, 2가 붙었고 3, 4는 밑에 있던 게 위로 붙었어요. 그러면 요 폭은 처음에 이 폭과 어떻습니까? 똑같죠. 이 가로폭도 처음에 이 가로폭과 처음에 이 가로폭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전체 길이가 문제 조건에서 보면 이 전체 길이가 40이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40 빼기 x라는 걸 할 수 있죠. 그러면 요 길이는 24 빼기 x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문제 해석은 40 빼기 x 곱하기 24 빼기 x라는 요 공원의 길을 제외한 나머지 공원의 넓이가 720이라는 식을 풀어서 x 값을 구하면 원하는 길이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한 문제 한 문제를 푸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해서 답을 자꾸 보거나 친구들한테 물어서만 답을 얻으려고 하면 결국은 그 문제는 혼자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되니까 좀 힘이 들더라도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풀이를 하고 답을 낼 수 있도록 연습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